자, 다음 주제는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이제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귀를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원군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어제 이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생존자, 논란은 흠이 아닌 상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건 좀 잘 봐야지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설명 같아요. 다시 켜진 유시민의 스피커. 그런데 이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이 기사는 좀 이게 도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8개월 만에 정치 비평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를 냈죠. 이재명 원톱 보완할 역할 기대.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지적 받았는데 뭔가 다른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중도 표심 확보에 걸림돌 될 수도 있다. 약간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유시민, 뭐 지금 작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 총선 끝나던 날 이제 앞으로 좀 안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1년 반 넘게 좀 쉬고 나니까 다시 이제 기운도 좀 나고 제가 세일즈 하러 나온 건 아니다.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 정도 얘기도 못하면 뭐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없죠. 자,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둔하는 발언이잖아요. 뭔가 지원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유시민, 이재명 5년 전과는 다르다 느낀다. 5년 전엔 약간 비판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예전엔 감정 조절하자 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좀 다르다. 이번에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보 성장 과정에 대해서 뭐 홍보하는 듯한 다시 뭔가 평론을 제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제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도 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면 5년 전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아하. 제가 연구가 좀 부족해서 오해했던 면도 있었고요. 어제 저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한 건데 시간을 돌려서 2017년으로 가면요. 당시 이제 대선 때죠. 언론 토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 대선 후보로서 감정 조절 능력에 약간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지금하고 좀 사뭇 달랐죠. 근데 이제 본인이 좀 다르다고 느꼈다는 또 추가 설명이 아까 언론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뭔가 좀 바뀌었어요. 상황이 조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남영희 대변인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어떻게 보면 평론을 다시 재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는 듯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차원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굳이 지금 목소리를 안 내셔도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까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아, 환영한다. 주변 예. 분위기도 어제 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잠깐 등장하시고 나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느껴집니다. 아. 우선 이런 많은 언론 보도들이 있는 걸 보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예. 사실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이후에 지금 이재명 우리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그 오히려 이 대결 구도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도 있고요. 지원금 관련해서도 주로 두 분 사이에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또 한 가지는 또 어. 어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였던 것 같은데요, 장면이. 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전부 이준석 대표가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그 윤석열 후보는 보이지 않고 뭐 나머지 다른 분들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우리 예. 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혼자만 너무 열심히 하고 혼자만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되어 왔죠. 저는 예. 사실 거기에서
이 후보의 자질론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인물이 너무 다르고 사실 준비되어 있는 후보이다 보니 내뱉어야 될 쏟아지는 그런 메시지와 정책들이 너무 많다.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사실 부족할 수도 있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후보 혼자 뛰는 것보다 또 주변에서 누군가 거들어줄 사람이 없나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점에서 저는 정말 우리 당에 도움이 될 만한 빅 스피커가 나타나 환영한다. 주셨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예. 라디오에서 밝혀주셨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후보의 그 본질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엄청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뭐 생존자다. 예, 예. 그런 표현은 저희가 늘 비주류가 변방의 장수가 이렇게 주류로 된 과정을 예. 설명하는 것을 정말 힘들게 살아온 과정들을 잘 설명해준 한 단어, 생존자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진화 발전한 것을 발전 도상인, 뭐 이런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저도 발전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예.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 그 다음 대선에서 누굴 뽑아야 될지라고 할 때 일반 국민들은 그 진영이나 이데올로기보다 사실은 내 삶에 정말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까라는 것에 더 천착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 점에서 진화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과제 중심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예. 열심히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유시민 전 이사장님이 어떤 또 메시지를 내주실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한편 뭐 중도 예. 표심에는 약간 걸림돌이 그런 될 수 지적도 좀 있다. 있었어요. 그런 그래도 안 좋은 거 얘기들도 아니냐, 오히려. 많이 하시는데요. 예. 사실 이 중도라는 부분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전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에 있어서 그 대의 명분이 확실하면 그 중도들은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러니 뭐 유 장관이 예전의 모습이 약간 독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빠지셨어요. 정치 예.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하시면서 알릴레오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대중들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2030 세대들이 유 장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전의 기존 예, 우리 세력들 그 세대들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천군만마일 수 있다 하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영희 대변인께서는 환영한다. 도움된다. 큰 도움이다. 지금 스피커 하나 더 있는 거 좋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럼 국민의힘 소속이신 두 분 의견 차례대로 한 1분씩 드릴게요. 물론 뭐 경쟁 정당 경쟁 후보의 사항입니다만 먼저 민윤 전 의원님 이 상황 유시민 전 이사장의 등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내 편 가르기 국론 분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전을 시작한 분이에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처음에 났을 때 국민들 대다수는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도 이건 문제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됐었는데 예.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도 처음엔 등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등판하면서 완전히 반토막으로 갈라놨어요. 그때 그 당시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뭐 역할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국민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판단을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는데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 이탈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의 이탈자들을 잡는, 그러니까 집토끼에서도 좀 밖에 있는 집토끼들을 확실하게 잡는 역할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도보다는, 그러니까 과거보다 중도층이 지금 늘어났는데 그 중도층 늘어난 게 상당 부분은 민주당 이탈자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시민 전 이사장의 프로포간다로서는 굉장히 역할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끌어들여서 가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제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다면 저는 이 전략 안 택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그 민주당에서 이탈한 이탈자들이 얼마나 유시민 전 생존자를 위해서 돌아갈지는 좀 두고 볼 일인데요. 예.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에 대한 민주당의 확실한 스탠스. 예.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사실 정확한 사과는 아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이상 민주당에서 이탈한 이탈자들은 단지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이탈했다기보다는 사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패,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 또는 민주당 지지를 했다가 지금 이탈하신 옛 집토끼들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에요 지금요.
자, 장해찬 본부장께도 한 1분 드릴게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한 가지 먼저 정정하고 가고요. 예. 대학로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와 청년문화예술인의 간담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만 예. 실제 풀 영상을 보면 이준석 대표보다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 많이 했다. 짜집기된 아. 마이크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이걸 건네는 장면들이 이 알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편집된 그분 것 같고요. 참고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는 근데 거. 어쨌거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이 각각의 아주 고유한 캐릭터를 지닌 분들이 예. 후보의 어떤 이 다소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곁에도 그런 이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유시민 전 장관의 등장 굉장히 환영합니다. 더 열성적으로 방송 많이 하시고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도서나 이 재반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는 예. 유시민 전 장관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도적이었고 젊은 층에게 소구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미지였죠. 예, 예. 그런데 지금 2030들에게 남아있는 유시민 전 장관의 이미지는 조국 사태에서 조국 전 장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그 모습.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하면서 다시는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아주 긴 구구절절한 사과문을 남기고 떠났던 그 모습. 예. 그 두 가지 모습이 결정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의 등장이 이 민주당 내부 진영에서는 상당한 폭발력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예. 카드인가. 그러기에는 조국 사태 때 유시민 전 장관이 남긴 말의 업보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욱더 열성적인 활동을 개인적으로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간 뭐라 그럴까요? 스피커 또는 뭐 빅마우스 이런 표현 나오죠? 확실히 주목을 받는 인물은 맞습니다. 지금 뭐 패널분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과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방송 시작 때 속보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그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내용 지금 여러 가지 뭐 아직 궁금한 게 많은데요. 먼저 이 자세한 소식을 사회부 홍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4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가족이 유 씨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족들은 유 씨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CCTV 등을 추적한 결과 오전 2시쯤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조금 전인 오전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유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자택 인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집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자,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굉장히 비극적이고요. 뭔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 정도 상황이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그것도 역시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야기하던 내용 좀 계속 이어가 보죠. 다음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등장을 하는 화면인데요. 그 내용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SNS상에 뭐 이런 걸 올렸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데 뭔가 이렇게 합성한 사진 같죠? 추 전 장관이 누군가 회초리를 때리려는 듯한 모습. 이게 얼굴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인데요, 지금. 두 인물은 굉장히 험악한 사이까지 갔다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뭔가 어떤 글에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사진을 올려둔 거예요. 그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자, 김구락 교수님. 네. 일단 이 사진은 뭘지. 추미애 장관이 뭔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해요. 이 내용,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 뭐 어떤 내용인지보다도 지금 이런 장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회초리를 든 합성 사진을 이거를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올린 거를 이제 가져왔던 그런 걸로 보이죠? 예. 보이는 거는데 굳이 저렇게 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검증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러니까 이제 이수정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국모를 뽑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예.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 검증을 안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많은 국민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모라는 개념은 이미 없죠. 하지만 퍼스트 레이디는 한국 여성 전체를 예.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 여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선택의 과정인데 예.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안 한다? 그것 또한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얘기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경력 위조라든가 논문 뭐 이 표절이라든가 거기에서 이제 사생활까지 추가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는 사생활 추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불법이다 위법이다가 아니고 예.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 분이 사실상 뭐 이 유튜브 방송 인터뷰는 물론이고 지금 뭐 이 모 매체랑도 지금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예. 불법 위법을 떠나서 이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예. 사실 본인의 어떤 명예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아.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또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나와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게 뭐 사실인 것 같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그 문제 제기를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휘초리를 든 사진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얘기까지 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김연학 교수님께서 아까 그 설명 해줬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요즘 계속 그런 어떤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 화면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본인도 어떤 SNS상에 글을 올려요. 윤석열 후보 부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럼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기사 하나 있습니다. 이 최근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런 표현 있죠? 건진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뭐 진실을 알고 싶다. 과거에 뭐 이런 비슷한 걸 약간 좀 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까지 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게 민주당 국민의힘 선대위내에서 약간 반발의 목소리죠. 김건희 씨 어머 나선 이수정 국모 뽑는 것도 아닌데 가혹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어떤 인터넷, 그러니까 유튜브 이 채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수정 위원장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은 이제 김건희 씨 얘기가 예. 나오다 보니 예. 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하여 이 사회가 가혹한가. 결국 저희가 국모를 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예. 국모란 용어도 좀 동의하기가 예. 어렵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잘할 대통령 그리고는 법치주의를 잘 유지할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그분들의 배우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 반응이죠. 어제 전용기 대변인 논평입니다. 이수정 위원장, 김건희 씨 구하기 위해 나서서 논점 흐리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렇게 좀 혹평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 씨, 공권력과 맞닿아 있어 말씀하신 후보의 자질과 직결돼 무지다.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다. 이런 취지네요, 지금. 자, 요거 먼저 남영희 대변인 그리고 민유전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한 의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영희 대변인. 이 논란에서 저는 이수정 지금 비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이시죠? 예. 이 선대위원장님이 국모란 단어를 씀으로 해서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킨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관욱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모 매체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전 사생활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비위 의혹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본인, 장모, 그리고 부인에 대한 본부장이라고 하는 그 갖가지 비리 의혹이라고 예.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뭐 17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런 갖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김건희 씨 등판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것이 의혹만 있는 것이냐, 실체가 있는 것이냐 당연히 궁금하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부인의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검증을 하자는 얘기를 받아주신 부분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이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 허위 사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유흥주점 근무 경력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과연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 제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수정 위원장이 공모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어떤 예.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제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고령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잘 모르셨어요. 아. 오히려 국모가 뭐지? 왕을 뽑게 되면 당연히 국모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런 예. 사안들이 흔히 의혹으로 얘기하던 얘기가 사실이었나? 오히려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제가 겁니까? 볼 때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 건진요라고 얘기하면서 예. 말하는 부분을 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국민의 힘이더라고요. 예. 이것이 정말 고발 조치가 들어가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것이 사실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원하는 그 진실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후보가 결정자였으면 배우자가 등장을 하고 예.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무슨 연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갖가지 의혹들, 뭐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내지는 그리고 허위 경력 사실들, 그리고 뭐 논문 표절, 그리고 뭐 엄마인 장모, 예, 윤석열 예. 후보의 장모의 부동산 투기 의혹,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부분이 과연 해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인가? 그것은 수사 당국의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지만 예. 등장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진실들을 직접 얘기를 해달라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답변은 하지 않고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 뭐 예. 이렇게 해서 외면하고 또 국모라는 단어로 뭐 제가 볼 때 초점을 흐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민주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리고 추미애 전 본부장관 특히 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얘기에도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 반발하면서 지금 국모 뽑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네. 여성한테 뭐 이렇게 되는 주장을 했어요. 이 상황 판단을 좀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 하는 게 가혹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의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검증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대통령 후보건 대통령 후보 배우자건 예. 대통령 후보의 직계 가족이든 저는 검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예.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다 검증을 하고요. 저는 검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검증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국모를 뽑는 선거냐 예, 이런 예. 건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 선택이라고 예. 보고요. 다만 제대로 검증하고 있느냐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온 부분들도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해서 하는 것들은 그거는 검증이라는 거를 그 터울 가지고 하나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저는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만났다고 하는 분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97년도에 이제 만났다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 현재 97년도 24년 전을 돌아가서 정확히 예. 그 사람이다라고 찍어서 기억을 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이게 맞다고 예. 그러니까 정말 맞는 사람이구나 정말 증언이 나왔구나라고 볼 수 있는 차원인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 또 주변에서 의혹 제기하는 예. 부분들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그리고 물론 이제 인터넷 유튜브 예.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로 검증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에 예.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고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공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다음 보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나와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와라. 윤석열 나와서 목소리 내고 토론 한번 합시다. 그리고
김건희 씨 등판하세요.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민주당은 계속. 근데 야당에서는 시간표대로 간다. 대꾸조차 안 한다 지금. 대꾸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사가. 그럼 지금 상황을 좀 정리했네요. 여기 보면 여당은 숨지 말고 1대1 토론합시다. 그런 거 허수아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당 구도죠. 정면 대결보다는 지구전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도 지속 제기하고 있는데 자맹은 길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장해찬 본부장이 좀 종합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입장하고. 두 가지 사안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각 일부씩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먼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토론하자 그래요. 이거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토론이라는 검증 과정도 충분히 거치겠죠. 그런데 민주당 하자는 대로 국민의힘이 다 맞춰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거기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거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는 후보의 어떤 스케줄대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을 만나고 또 강원도까지 방문합니다. 이런 일정들을 충실히 소화하면서 뭐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 만나서 청년 정책, 문화예술 정책 말했던 것처럼 정책적 대안을 계속 제시하는 그런 행보 충분히 보여나가면서 필요한 시점에 토론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 김건희 씨 등판 문제. 지금 민주당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언제 이것도 나올 건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저희가 해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죠? 그것도 왜 바라는 대로 해야 되나? 네. 결국 지금 아무리 후보를 흔들어도 흔들릴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기사에 나온 표현처럼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아까 민현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과 이 가짜 뉴스를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뭐 검찰에서 계속 1년, 2년을 털고 있는데도 뭐 하나 나오지 않아서 이름조차 기재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활동을 전개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정치권 소식 길게 이어가 본데 여러 가지 뭐 갈래 이슈들 그리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